삼성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우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자, 여러분, 와! 지금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응원판, 미국 주식 미치다. 이 교수님, 장우석 부사장님, 여기 이제 저를 가장 화려하게 또 이렇게 꾸며주셔서 가까이 잡지 마세요. 왜냐면 사진과 실물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주에서 오신 우리 빅팬 분께서 이런 보드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또 우리 이 교수님과 밖에서 이제 김프로님이 인터뷰를 살짝 나눠봤더니 어제 생일이셨고 또 직업이 소방관이시라고요. 좋은 일 하시는 정말 좋은 일 하시는 분께서 미국 주식을 이렇게 투자하셔서 그렇습니다. 성공적으로 자산 관리하고 계시다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우리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분 좋으셨겠어요. 기분 없댔죠. 오늘 진짜 추웠잖아요. 올해도 질주인데 새벽부터 한 2시간 반 운전해 갖고 오신 거죠. 진짜 대단하신 그러니까 분이고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또 감사 인사 어떻게 좀 뭘 좀 선물을 드리실 겁니까? 뭐라도 꼭 드려야 되는데 직접 드리는 증정신 부사장님께서 제가 일정이 또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시장 정리해 보자면 사상 최고가 몇 번째인 거죠? 그 화면을 준비해 봤는데 오늘 숫자가 있습니다. 6.8 and 67이거든요. 그러니까 67번째 사상 최고가를 오늘 기록한 모습이 되겠고요. 6.8이란 거는 아까 또 부산이 또 겸손히 사라지셔갖고 본인이 딱 맞췄다 그러시는데 여하튼 6.8%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보면 6.8 올라간 것이 이게 지금 보시면 39년 만에 올라갔고요. 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지금 딱 뻔한 겁니다.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고 자동차 가격이 올라간 것이 올 한 해의 이 유가의 소비자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는 고점을 쳤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번 11월 달에요. 에너지 가격과 그리고 중고차 가격, 신차 가격의 상승폭이 쑥 둔화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딱 이분입니다. LPL 파이낸셜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라이언 디트릭이라는 분인데요.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오긴 나왔죠. 그렇지만 더 높은 수치를 예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사람이 예상했던 것은 7% 넘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7일이 나오면 제가 걱정할 수 있다 얘기했는데요. 일단 6.8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에 얘기합니다. 중고차 가격, 숙박, 항공료 상승폭은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좋게 해석한 겁니다. 좋게 해석한 건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이럴 때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고 자주 드리는 표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67번째 사상 최고가가 나고 그러면 이제 좀 다 올랐다. 이제 또 걱정된다.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야구하시는 계실 것 같고요. 대부분이 또 오늘 또 처음 보신 분들은 이건 너무 비싸니까 좀 쉬었다 사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동안에 미국의 S&P의 역사를 보면 70년의 역사입니다. 1950년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사상 최고가 난 다음날 사더라도 주가는 1년 후에 평균은 10%가 수익이 났고 3년은 30%, 5년은 54% 났다는데 이 10%가 엄청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적게 났다는 것이 아니고 10%라는 것이 그냥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그러니까 주가 떨어진 날 사건 올라가는 걸 사건 사상 최고권 산 간에 기본적으로 첫 1년 동안에 10% 정도 올랐다는 것은 평균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상승 확률도 74% 그냥 평균 정도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3년과 5년 되면 더 높겠죠. 그냥 길게 갖고 가니까 87%와 83%. 물론 가장 많이 떨어질 때는 운이 없으면 30% 떨어지기도 하고 40% 떨어지기도 하고 26%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오를 확률이 컸다. 물론 제일 많이 올라간 거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겠고요. 결국은 꾸준하게 주식 높낮이랑 상관없이 꾸준하게 사는 것이 좀 맞다라고 이런 것을 경험적으로 수치를 좀 말씀드렸고요. 종목별로 좀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코스트코
대단했어요. 이건 제 건데요. 제가 지난 토요일날 저희 강의할 때도 보여드렸던 네. 그 저희 카카오 알림으로 온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아마 오늘 몇 분 들어오셨어요? 15,000분 들어오셨으면 제가 봤을 때 아니더라도 한 300분 이상, 500분까지는 제가 보기에 코스트코 회원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히 해외에 계신 분은 거의 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해외에서 혼자 사시는 유학생 이 정도 아니라면 거의 다 회원이 있을 텐데 금요일날 지난 주말에 가셨던 분 꽤 많을 것 같고요. 저같이 온라인으로 주문 받은 사람 꽤 있을 텐데요. 네. 여튼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특히 이커머스 13.3%가 늘어났고요. 동일 점포도 9.8%가 증가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매출이 어느 정도 나가면 고성장이냐고 질문하시면 계실 텐데요. 아주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제 기준으로 보면 GDP의 3배 정도 이상 늘어나면 고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 10%면 GDP 3%하면 3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성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매출이 한 20% 연평균 20% 늘어나면 진짜 엄청 초고속 성장인 건데 이것도 엄청난 건데 지금 9.8% 늘어나는 것도. 근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주가는 결국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6.6%가 올라가네요. 6.58%가 올라가면서 주가는 사상 최저가로 바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IB 쪽에서도 목표 주가를 줄줄이 지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지난주죠. 열흘쯤 전에 네. 이번에 그 홀리데이 쇼핑 시즌에서 주목할 만한 주식 4개 정도 얘기했고 저도 이제 그때 소개해드린 지역 중에 하나가 제가 선정한 게 아니죠. 그때 했던 거가 이제 코스트코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텔스가 그 당시에 $520 수준에서 $600 올려놨거든요. 이 친구가 얄싹한 겁니다. 얄싹해요. 제가 보기에는 딴 애들이 딱 $600 올릴 것 같으니까 $10를 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월가 최고를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텔스가요. 그러니까 올린 다음에 제가 한 열흘도 한 일주일 돼갖고 바로 또 $10를 업시킨 거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웰스파고 UBS도 $600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지금 코스트코의 모습이 되겠고요. 또 다른 종목 또 다른 포드. 종목, 그건 금요일날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포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치우지 않는데 사람 앉히지 않는 분위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문이 20만 대거든요. 20만 대에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주문을 못 들어가게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 지금 이들이 계약하는 것이 연 12만 대에서 15만 대 수준입니다. 그 포드 F150이요. 근데 지금 내년 하반기부터 출시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문하면 욕만 먹잖아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 뭐 다른 얘기도 있겠지만 했겠고요. 그러다 보고 CEO가 지금 그 포드에 반해서 투자하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뭐 농담 삼아서 했지만 어찌됐건 주가는 그 10%가 올라가면서 사상체 효과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체 효과는 의미가 약간 퇴색돼 있지만 이거는 뭐 그 예전에 리만 사태 때 워낙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튼 주가가 그 리만 사태 이후만 보더라도 최고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애플. 애플은 이제 $182면 그렇죠. 이게 그 3조 달러인데요. 바로 지금 여기 찍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딱 $2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훅 떨어질지 어떨지 아직도 모르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JP 모건의 탑픽을 제가 열정으로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거가 에브비였습니다. 에브비. 그래서 에브비 같은 거는 이제 보통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걸 전문으로 하시고 의학 쪽 했던 분은 모르실 분이 없잖아요. 특히 그렇죠. 한국 주식만 하더라도 에브비 들어보시면 않겠고요. 에브비랑 에버랩이 같은 회사였는데 이게 분리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당 귀족주에 분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JP 모건의 이런 것들도 여전히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르는 분 없잖아요. 네. 갈색병에 에스테로더 그렇죠? 에스테로더 조말론 또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은 향수. 엄청 많으시잖아요. 네. 부산- 이번에는 또 네. 겨울에는 이렇게 오너먼트랑 네. 뭐 그런 제품들에서 이벤트로 판매하는 것도 엄청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제 바디로션 같은 걸 지금 쓰거든요. 그쵸, 좋죠. 부산에 뭐 아시죠, 조말론? 네. 이게 영국 건데 이거 나오자마자 또 히트쳐가면서 네. 에스테로더에서 인수한 거가 되겠고요. 아래는 이제 우리 또 손흥민 선수가 모델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질렛이 되겠고요. 브라운 면도기 이런 것들 전부 다 위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에스테로더 거고요. 네. 밑에 이제 그 P&G 건데 제가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 주식이 에브비나 에버랩 같이 약간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잘 아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절대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소위 섹시하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주식이잖아요. 코스트코도 마찬가지, 조말론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그러니까 눈 높이의 속도는 다를 수 있고 기울기는 다를 수 있지만 꾸준하게 분산 투자해서 갖고 가면 제가 봤을 때 늘 답을 주더라 얘기죠. 뭐가 미국 주식이 답을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늘 마음을 좀 열어놓고 너무 조바심만 내지 않으면 된다고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때 보시면 제 기억엔 요 3, 4월 때 요때 혹시 지금 화면 잘 보이시는 거라도 요때 있지 않습니까? 요때가 실적이 딱 부진하게 났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파락하고 났을 때인데 그 개파락한 날이 저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에스테로드의 CEO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혹시 부사장님 기억하세요?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3%의 일주일에 한 번 나올 때도. 그때 정말 자기가 자신감을 얘기했던 거가 메이크업 르네상스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딱 보세요. 지금 3, 4, 5월 때만 하더라도 막 이제 한번 회복하려다 안 됐을 때잖아요. 그래서 집에만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외출 안 하고 집에만 있을 때 보면 기초 화장 정도만 하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색조 화장이 이제 많이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향수도 덧불릴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얘기했던 거가 메이크업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다시 온다는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이 딱 나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모르겠어요. 이 주가 자체 눈높이를나 거래량 이런 거에 연구 좋죠. 그래서 돈을 벌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미국 시장은 좀 긴 흐름에서 그들의 CEO가 하는 얘기 그리고 월가의 해석, 월가의 트렌드 같은 걸 좀 꾸준히 보시는 것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좀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이거죠. P&G는 아시다시피 180년의 역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180년의 역사가 이제 정확히 보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는데요. 1837년에 생긴 회사입니다. 그 프록터 앤 갬블이 말씀드렸다시피 동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서가 그 당시에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한 명은 비누를 만드는 사람이고 한 명은 양초를 만든 건데 그 원자재가 비슷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경기 안 좋아져서 막 그러다 보니까 장인이 불렀어요. 너희들 사업을 같이 하라고. 그래서 만든 게 프록터 앤 갬블이거든요. 프록터랑 갬블이라는 사람 이름이 동서관이었어요. 동서관인데 장인이 모아놓고 너희들 경기도 어린이 사업을 같이 하거라 그래갖고 만든 게 프록터 앤 갬블이고요. 그때 처음으로 대박난 비누가 아이보리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보리가 그 히트를 친 거가 제가 뭐 비누를 잘 모르지만 그 전에 비누는 모든 것에 비누가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라 그러죠? 세수 때 이런 게 없잖아요. 예전에는 1800년대 미국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수하거나 빨래를 하면 개울 회사 있거든요. 근데 비누가 맑은 물도 있지만 약간은 그 회색 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라앉으면 비누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보리가 이들이 만든 거가 아이보리인데 아이보리가 비누가 떴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박이 난 거거든요. 초기가. 제가 왜 그런 것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쓸데없는 거 조금 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건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절대 섹시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부사장님이 아시는데 몇 년 동안 이게 배당을 줬죠? 배당 준 거는 거의 100년 됐고요. 네. 그다음에 배당 인상한 거는 67년인가 아마 그렇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귀족도 아니고 디비던드 킹입니다. 킹. 디비던드 킹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존슨앤존슨이니까 아마 이런 게 들어갈 텐데요.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주고 파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절대 말씀드렸잖아요. 쭉쭉쭉쭉 엄청 세게 올라가지 않지만 이런 것들도 결국은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다 흔들거리고 기술주 흔들거릴 때 소위 필수 소비자가 꾸준히 사상체 역할을 하는 것들이 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좀 편안하게 좀 여러분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면 분사 투자를 좀 꼭 하시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런 배당만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 25년, 50년에 하면 솔직히 약간 올드할 수 있잖아요. 50년 되고 25년. 그래서 제 기준을 보면 전 개인적으로 이걸 갖고 있지만 배당 관련된 ETF 여러 가지 있겠고 저희가 공격적 배당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또 특강도 해드렸지만 배당을 10년 이상 올려준 기업들만 모아놓은 것이 VIG입니다. 여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고 2년 정도 더 있으면 애플이 여기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애플이 지금 9년인가 올려줬을 겁니다. 8년인가 9년 올렸을 텐데 마이크로소프트는 13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절대 이게 S&P 500만큼 안 올라갑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진다는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기업들 보면 배당 말씀하시죠. 아니요. 배당 관련해서 주말에 강의 열심히 하셨는데 배당은 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틀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강의했는데 한 10,000분 이상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들어올 줄 알았다고요? 그렇게 안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놀라지 마시고요. 저 봤잖아요. 리액션을 좀 그랬습니다. 들어오셨습니까? 저 봤죠. 네. 그런 강의 꼼꼼히 보시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이렇게 언제 보냐고 말씀하시는데 네. 배당은 우리 투자할 때 뭔가 우리를 안심시켜준 하나의 이제 방어방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오늘 얘기한 종목 다 이해가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코스트코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 일산 코스트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을 휘어 감았습니다. 차가요? 아니요, 사람이 들어가려는 분들이 밖에서 안에서 정말요? 밖에까지 그 정도 사람이 기다리는 바람에 제가 못 들어갔는데 네. 저 막 들어가면 뭐 검사하고 막 치이고 막 이러지 맞아요. 않습니까? 두 분 혹시 왜 가시는지 왜 이유를? 코스 그 이유를 한번 하나씩만 싸게 설명 가능합니까? 싸게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으니까. 우리 그리고 여동은행코는 싸게, 보면요 예. 거기에 이제 그런 뭐 생활용품만 파는 게 아니에요. 뭐 주얼리, 명품, 뭐 해외에서 직구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뭐 명품 패딩 뭐 이런 것도 다 팔아요. 싼데 네. 물건이 많다. 네, 네. 네, 그런 것도 가시. 혹시 뭐 내가 잘못 구입해서 헤어건을 아까워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잘못 구입한 거 없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교수님은요? 왜 가십니까? 예. 전좀 물건이 좋으니까 가죠. 물건이 좋으니까. 네, 네, 네. 고기가 또 좋아요. 고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추운 날 네. 밖에까지 기다리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부산에 제가 힌트 하나 드릴까요? 제가 그 일산도 알거든요. 네. 왜 거기 줄을 서세요? 그 두 블럭만 지나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 차를 세우셔야죠. 아니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사람 들어가려고. 주차하고 주차하고 사람들이 들어가. 주차하는 거 주차하는데 오래 걸리면 삥삥 돈다는 거잖아요. 주차를 삐삐 돌고 네. 그다음에 주차장이 이미 꽉 차갖고 바깥에 있는 유료 주차장에 차를 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제 말은 거기서 하는 두 블럭 떨어지면 좀 여유가 있죠. 예, 거기 TMI, 들어가세요. TMI. TMI. 예, 알겠습니다. TMI. 벌써 네, 시간이 네, 이렇게 네. 많이 흘러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네. 나스닥 100 신규 편출입 종목 코멘트 좀 네, 맞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엊그저께 이제 이페미 S&P 500 들어갔는데요. 네. 나스닥 100도 이번에 신규 편출을 발표했는데 가장 큰 차이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큰 차이. 차이. 어떤 차이죠? S&P 500은 흑자를 3분기 이상 유지하는 거가 기본 요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S&P 500은 편입된 날 그림 보여드렸죠. 주가 쭉쭉쭉 올라가는 그림이 있었는데요. 나스닥은 그게 없습니다, 지금. 나스닥은 그냥 시가총액 넣고 자기네가 정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금융이 아니고 에너지가 아니면 들어가기 때문에 나스닥 100 들어갔을 때의 첫날의 주가 움직임은 S&P 500보다 확률이 좀 떨어졌다는 것도 아셔야 될 거고요. 흑자 전환이랑 상관없습니다. 이 6개 중에 흑자는 제가 알기에 포트넷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네, 흑자는요. 꾸준히 흑자를 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여러분 너무 좋아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분명히 장기전은 좋죠. 장기전 분명히 수급이 엄청 여러분들이 사시는 QQQ가 여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좋겠지만 앞서 S&P 500과는 큰 차이가 그날 바로 상승하는 확률은 좀 적었더라 하는 것까지 일단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네, 예, 기준이 다르다라는 점 여러분 꼭 확인해 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은 정말 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벌써 여러분께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후 3분 뒤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추가로 150주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애플 주식 보유 중에 급히 자금은 필요한데 주식 처분은 싫다면 방법은? 전 세계 ETF를 레버리지 효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고민들 글로벌 스탁론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